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정말 우려스러운 북한의 무기입니다. 북한의 무기가 이렇게 단기간에 강력하게 또 정밀하게 다양하게 발전할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한국의 기술이 혹시 있는 건 아닐까요? 자, 우리 대한민국의 탄도탄 기술, 북한에 넘어간 정황. 이건 뭐 그렇게 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정황입니다. 관련 소식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북한의 선군 에이테킴스 등장입니다. 뭐 제가 네이밍한 건데 선군, 선군 정치, 김정일 시대 선군 정치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이테킴스, 바로 미국의 MLRS 다련장 로켓에 들어가는 지대지 미사일 이름입니다. 에이테킴스. 똑같이 생겼어요. 자, 그런데 그 미국의 에이테킴스보다 사정거리가 100km가 긴 400km 이상을 날아갔고 비행속도는 막 6.1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고 고도는 48km의 고도로 날아갔습니다. 이것을 북한이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이 발사 차량의 이 캐니스터, 즉 이 발사대 관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캐니스터 잘 기억하시고 제가 하나하나 분석을 하면서 왜 우리 대한민국의 기술이 지금 북한으로 넘어갔나, 그런 의심을 왜 하는가 라는 것을 조목조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기억하십시오. 자, 북한은 신형 미사일을 가지고 기존 미사일과 다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조선중앙통신이. 우리나라의 지형 조건과 주체전법의 요구에 맞게 개발된 새 무기가 기존의 무기 체계들과는 또 다른 우월적 전술적 특성을 가진 무기 체계다라고 했습니다. 북한이 기존의 무기 체계와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전혀 새로운 방식의 타격 방식이란 말이죠. 북한은 기존에 우리 대한민국 한국군에는 있는 무기체계가 북한에는 없는 무기체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클러스터탄입니다. 바로 자탄 방식을 자탄을 이렇게 떨어뜨려서 위에서 이제 폭파시켜서 파편을 아래로 쏟아붓는 이 방식의 탄, 즉 클러스터탄, 이 자탄 방식의 미사일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새로운 기존의 무기체계와 다르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의 자탄 방식의 내리꽂는 그런 무기체계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그게 바로 에이테킴스의 공격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미국의 에이테킴스를 베낀 게 아니냐,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선군 에이테킴스, 어디서 많이 보던 형상이죠. 그래서 이제 에이테킴스, 미국의 에이테킴스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미사일 형상이 이게 이제 미국의 에이테킴스입니다. 우리 한국군이 쓰고 있는 미제 MLRS 에이테킴스인데, 이 MLRS는 227mm 로켓을 12문 장착을 하는 다련장 로켓입니다. 북한은 그것을 방사포라고 부르죠. 우리는 이제 MLRS인데, 그 MLRS의 6개가 들어가는 한쪽, 그 로켓이 6개가 들어가는 한쪽에 그 6개의 로켓을 빼고 대신 에이테킴스 발사관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지대지 미사일 한 발을 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이니까 이 에이테킴스 지대지 미사일을 로켓 12발을 빼면 이거 2발을 쏠 수가 있는 게 이 MLRS 발사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에이테킴스는 A형과 B형이 있는데 A형은 180km를 날아가고요. B형은 300km를 날아갑니다. 180km 날아가는 A형은 자탄이 무려 950개나 들어있고, 그리고 이제 300km를 날아가는 것은 그만큼 연료를 더 많이 넣어야 되기 때문에 자탄을 빼고 연료를 더 많이 집어넣어서 300km를 날아가게끔 만들고, 그 대신 자탄은 275개, 275개의 적은 수의 자탄인데 A형 같은 경우는 축구장 한 6개 정도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왜냐하면 수류탄 1개 정도의 그 자탄이 하늘에서 터져서 그냥 파편을 내려 꽂아버리기 때문에 거의 뭐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생명체는 거의 다 죽는다라고 보면 되겠죠. 단 이제 건물 내부에 들어가 있는 생명체는 괜찮겠죠. 자탄의 위력이 그 정도까지는 안 되니까. 어쨌든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생명체는 다 죽일 수 있다. 축구장 한 6개 넓이 정도로, 뭐 그런 정도로 강력한 위력을 가진 게 바로 이 에이테킴스인데, 이 북한이 이번에 쏜 그 신형 발사체가 바로 이거 에이테킴스하고 형상이 똑같이 생겼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매우 유사한 미사일 형상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 에이테킴스도 MLRS의 로켓 12발을 빼고 지금 2발을 집어넣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전용 캐니스터에 2개를
같이 엮어서 묶음 발사대. 자, 그런데 발사대의 발사관의 형상이 좀 다릅니다. 바로 이것은 외부가 미끈하게 생겼죠. 여기는 뭔가 좀 골조 같은 게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차체는 이 에메랄레스는 미국제 그 보병 전투 장갑차인 브래들리 장갑차의 차량을 개조한 차량이고, 이것은 이제 천마호 전차를 개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장갑궤도 차량 방식이 아주 흡사하고요. 그리고 차량의 케빈도 흡사하게 생겼어요. 자, 이랬는데, 그러면 미국의 미사일 기술을 어떻게 뺏겼을까? 이것을 만든 록히드 마틴의 기술을 어떻게 북한이 가져가서 지금 이렇게 만들었을까? 참 희한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자, 그런데 말이죠. 북한의 신형 미사일은 에이테킴스보다는 우리 한국군의 KT-SSM하고 더 유사하다는 판정을 제가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군의 KT-SSM 바로 이겁니다. 이제 줄여서 KT즘이라고 읽는데, 이 KT즘 자체가 지난 이명박 정부 때 북한의 장사정포 동굴, 경도형 동굴 진지를 일시에 격파하라 라는 그런 대통령 특명 사업으로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 시절에 번개 사업이란 것을 시작을 했고, 그 번개 사업을 하면서 지대지 미사일을 만들어서 북한이 이제 산의 북쪽에 동굴을 파놓고 여기서 장사정포를 꺼내서 이런 쪽으로 해서 남쪽으로 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동굴을 타격을 해야 되는데 북쪽에 동굴이 있다 보니까 이 동굴 입구를 타격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에서 그 미사일을 쏴가지고 이렇게 해서 거의 수직으로 내려꽂는 방식으로 해서 동굴 입구를 내려꽂아서 동굴 입구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파고들어서 내부에서 폭발을 하는데, 이 탄두는 열압력탄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부에 들어가서 거의 내부에 있는 모든 공기를 다 빨아당긴 후에 다시 한번 확 뿜어버리죠, 화염을. 그렇게 해서 그 내부에는 어떤 그 발사 차량, 로켓, 자주포 이런 것들을 완전히 한번 들썩 들었다가 놓으면서 화염을 휩싸이게끔 만들어서 살상해버리는 그런 미사일이 KT-SSM인데, 이것을 우리나라는 굉장히 신속하게 개발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신속하게 개발했을까? 바로 그 에이테킴스의 기술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자, 지금 제가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 지금 현재 이 에이테킴스, 우리 한국의 KT-SSM의 날개를 한번 보십시오. 북한이 이번에 쏜 미사일이나 우리 한국의 KT-SSM이나 또 미국의 에이테킴스나 다 미사일의 동체 형상은 거의 쌍둥이다, 판박이다 할 정도로 똑같습니다. 다만 이 미사일 꼬리에 있는 날개, 이 핀의 형상이 달라요. 지금 여기는 이제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한의 이번 신형 발사 또 핀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에이테킴스 핀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다르게 생겼죠. 다르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본 원천 기술은 에이테킴스의 기술이지만 사실은 우리 한국의 KT즘이 에이테킴스의 기술을 가져와서 만들었기 때문에 북한이 미국의 록히드 마틴의 에이테킴스 기술을 가져가서 만든 게 아니고 우리 한국의 KT즘 기술을 가져가서 만든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해보는 겁니다. 바로 이 꼬리 날개 때문에요. 자, 그리고 이제 KT즘 발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에메랄레스 발사기와는 많이 다르죠. 자, KT즘 발사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북한의 미사일 발사기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KT즘 발사기와 상당히 유사한 형상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한국군이 쓰고 있는 최신형 미사일과 북한이 쓰고 있는 북한이 지금 이번에 개발한 최신 미사일들이 다 뿌리가 같아요.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러시아 익스칸데르 미사일입니다. 익스칸데르 미사일을 북한이 이번에 KN-23이라고 해서 연방 쏴가지고 지금 성공을 했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 현무2 미사일도 이 익스칸데르 미사일의 기술을 제공받아서 협조받아서 만든 미사일이에요. 생긴 거 똑같습니다. 자,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장 왼쪽이 한국의 현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러시아의 익스칸데르, 마지막이 북한의 KN-23인데 똑같지 않습니까? 이거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러나 이 북한의 KN-23은 러시아 기술이기 때문에 러시아로부터 기술을 전수받았을 수도 있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북한하고 러시아는 우방관계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쏜 이 미사일, 북한이 이번에 쏘았던 이 미사일은 이거는 원천 기술이 미국입니다. 과연 미국이 북한에게 미사일 기술을 줬을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그러면 바로 이겁니다. 북한이 KT즘을 개발 주도를 한 국방과학연구소 해킹 시도한 것이 쭉 지난 2013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습니다. 2013년에 18건의 해킹 시도를 했고요. 2014년에는 452건의 해킹 시도를 했습니다. 2015년에는 1059건, 그리고 2016년에는 1209건, 2017년에는 1308건의 해킹 시도를 했습니다. 이거는 더불어민주당의 이 김병기 의원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과거에 국정원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국정감사를 할 때 자료를 받아서 공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이렇게 우리 국방과학연구소 해킹을 시도를 했고, 그 중에서 여기 동아일보 기사 한번 보시겠습니다. 동아닷컴 캡처한 건데, 자, 단독 이래가지고 국방과학연구소 사상 초유의 해킹, 군 기밀 수백 건 유출, 국방과학연구소의 PC 3000여대에서 무인정찰기 개발 자료 등 털렸다. 최신 방공무기 설계도 소프트웨어 유출됐다. 국가안보 군사기밀 정보도 빠져나갔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동아일보가 단독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이게 2014년 일이에요. 그래서 이 2014년도가 바로 우리가 KT-SSM을 막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던 그 시기였습니다. 거의 개발이 막바지에 가고 있던 그 시기였죠. 이걸 이제 다 가져가지 않았냐라고 생각이 되고, 자, 김정은이가 동포끼리 좋은 기술 가지고 있으면 서로 나눠 써야 하지 않겠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하겠죠. 누구에게? 요즘 사람들에게.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야, 요새 완전히 아예 USB에 담아가지고 갖다 줄 수도 있지 않느냐. 지금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까지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걸 듣고도 참 설마요. 그런 이야기를 그렇게 강하게 반박을 할 수 없었던, 정말 그럴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피식 웃었던 그런 내용인데, 정말 그 정도로 지식인들이 우려를 하고 있을 정도로 요즘 좀 그런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이렇게 ADD, 우리 국방과학연구소를 해킹을 해서 KT-SSM의 기술을 가져갔고, 또 그러면서 추가로 쭉 보강 자료를 또 가져갔고, 혹시 여기에서 보강이 안 되는 게 있으면 진짜로 넘겨줬을 개연성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것은 단지 추측이고 이것은 팩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방과학연구소를 수천 번 해킹하기 위해서 노크를 한 이런 전례, 그리고 실제 성공한 전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KT-SSM 기술을 다 가져갔을 것이다. 그렇게 보면 이것뿐이겠습니까? 우리가 만들고 있는 독자적인 신무기, 잠수함, 군함, 이런 모든 기술을 다 가져갔을 수도 있다. 오죽하면 지금 우리 전쟁 작전 계획도 지금 새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지금 북한이 우리를 해킹을 많이 했기 때문에 도대체 우리 내부에 협조자가 있는지 참 믿기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KT-SSM 기술이 넘어갔으면 정말 재앙입니다. 재앙이에요. 왜냐하면 이 KT-SSM은 명중정밀도가 불과 50cm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KT-SSM이 수직으로 딱 내려꽂는 장면인데, 북한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냐면은 크게 두 가지로 활용하겠죠. 바로 일단 우리는 300km를 날렸는데 북한도 희망 사정거리에 따라서 자탄수를 조절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연료를 많이 실으면 멀리 남쪽에 있는 공군기지 활주로를 때릴 거고, 연료를 적게 실으면 조금 중부지역 이런 곳에 있는 공군기지를 때리는데 더 자탄을 많이 넣고 더 강력한 자탄을 넣어서 활주로를 완전히 파괴시켜버리는, 화구를 만들어버리는 그런 작전을 하겠죠. 그래서 이스칸데르형 미사일 KN-23을 가지고 우리 미사일 방어 시스템, MD 시스템, 사드, 패트리어트 3 이런 기지들을 다 때려버린 후에, 그리고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이제 제거한 후에 이 자탄식 미사일을 쏘아서 우리 공군기지들 수원, 원주, 강릉, 그리고 충주, 청주, 서산 이런 데 있는 공군기지를 확 때려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전투기들 못 듭니다. 왜?
전투기는 이륙을 하려고 하면 제트 엔진에서 다량의 공기를 확 빨아당겨서 제트 엔진을 통해서 터보팬을 돌려서 뒤로 확 뿜어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확 빨아당기는 그 상황에서 만약에 자갈 하나라도 딱 들어가면은 이 엔진의 터보팬이 깨져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공군기지 활주로는 정말 자갈 한 개, 조그만 어떤 그 자갈 한 개가 있었어도 안 되는데 거기에 이 KTSSM의 자탄이 뚝뚝 떨어져 가지고 콘크리트가 군데군데 파이고 이러면은 이거 다 복구할 때까지 또 콘크리트 이 파인 부분을 다 메울 때까지 전투기들이 이륙을 못 합니다. 그때 북한이 또 이번에 또 보여줬던 그 400mm 방사포 또 기존에 가지고 있는 300mm 방사포 이런 거 가지고 우리에게 일제히 쏘면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3,800대의 전차를 가지고 확 밀어버리면 지금 전방에 전차 방어벽도 철거하고 있고 그 도로는 또 엄청나게 또 넓고 평평하게 다 잘 닦아 놓아져 있고 그러다 보면 우리 경기도 구리로 또 은평구로 또 강북구 노원구로 북한군 탱크들이 쑥 들어올 수 있는 그 개연성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바로 그걸 노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재앙입니다. 그런 재앙이 지금 우리 눈앞에 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금 준비하지 않고 있죠. 또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KTSSM은 뚫고 들어가서 내부에서 폭발하는 관통형 폭탄 미사일이에요. 그러면 북한은 지금 관통형 미사일이 없는데 이 KTSSM 기술을 가지고 이제 관통형해서 우리 군단 앞으로는 국방개혁에서 군단 벙커에서 작전 지휘를 할 겁니다. 그 군단 벙커들 뚫고 들어가서 깨버리면 어떡합니까? 우리 작전 지휘 안 되는 거예요. 군단 벙커 위치 모를 것 같습니까? 제 머릿속에도 다 있는데 북한이 모를 것 같습니까? 저는 120% 북한이 우리 군단 벙커 위치 전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다 이거 명중 정밀도 50cm짜리 이거 꽂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군단 벙커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럼 육군 작전은 끝나는 거예요. 그럼 서울 강북구 은평구로 들어오는 거죠. 이런 재앙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통령은 NSC 한번 열지 않고 쉿 하고 있죠. 이게 도대체 국가입니까? 나라입니까? 우리나라가 이 정도로 지금 북한의 신무기체계 핵도 아니고 그냥 일반 재래식 무기체계도 이제 완전히 군사적 우위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됐는데도 이게 NSC도 한번 열지 않고 NSC 했다라고 하는 게 그것마저도 알고 보면 정례회의였던 것이고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겁니까? 이런 정부를 믿고 우리가 어떻게 지금 편안한 경제활동,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KTSSM 이 기술이 과연 북한에 넘어갔는지 이것을 우리가 밝혀내야 되고 또 이렇게 북한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해킹을 하고 우리 군사정보, 핵심 기밀 정보를 빼가는데 이 와중에 기무사를 해체하고 기무사의 힘을 왕창 빼버렸습니다. 그러면 기무사들이 이런 것을 사실은 다 관장하는데 이런 것들을 감시, 감독 그리고 방어해야 될 기무사의 힘을 이렇게 빼놨으니까 이게 지금 완전히 무방비 상태죠. 우리 대한민국 안보 대문을 활짝 열어놓은 상태가 아닌가 정말 걱정됩니다. 데일리 디펜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